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파티클에 있는 성질 중에서 그 리퀴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고요. 말 그대로 파티클이 액체의 성질을 띠게끔 표현하는 것들이고요. 그 좀 많이 알려져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바다와 같은 대형 그 물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뭐 물줄기랄지 이렇게 뭐 끈적거리는 그 꿀 같은 게 이게 그 따르는 장면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간단한 그 액체의 성질을 표현하기에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할 거고요. 오늘은 리퀴드 시뮬레이션이 갖고 있는 기본 속성들을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자, 파티클 툴로 파티클을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봤어요. 파티클 볼륨을 확인하기 위해서 렌더 타입을 스피어로 전환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파티클이 빈 공간이 없이 채워지게끔 자, 이렇게 일단 배치를 해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 중력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오케이. 이제 아무 변화가 없죠. 이 상태에서 이 리퀴드 시뮬레이션을 enable을 해볼게요. enable liquid simulation. 자, 아무 변화가 현재 일어나지 않죠. 자, 뭐냐면 액체라는 것들은 어때요? 그 물방울이 이렇게 서로 근접되면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모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파티클끼리 어때요? 표면이 이렇게 접해 있어야, 붙어 있어야 이 리퀴드 시뮬레이션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레디어스 값을 좀 올려서 이렇게 되면 파티클끼리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때요? 파티클끼리 이렇게 서로 달라붙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 리퀴드 시뮬레이션이 해주는 그 성질의 표현인데요. 자, 속성을 한번 보면, 자,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이 레스트 덴서티인데, 이 속성은 뭐냐면, 이 파티클끼리 파티클과 파티클 간에 내재되어 있는 이 포텐셜,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에너지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티클이 서로 밀어낼 것인지 아니면 서로 잡아당길 건지에 대한 그 방향성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값은 1에서 2 사이로 되어 있고요. 디폴트로 지금 2로 되어 있어요. 값이 2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파티클끼리 서로 잡아당기게 되고, 자, 1로 했을 경우에 어때요? 파티클끼리 서로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레지스턴스 1일 때는 우리 그 셀프 콜라이드를 그 활성화시켜서 어때요? 파티클의 볼륨을 그 인지를 하게끔 하는 거고요. 리퀴드 시뮬레이션 하실 때는 셀프 콜라이드를 그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 용수철 뭐 예를 들어서 헬릭스 같은 거 하나 보시죠. 뭐 이런 용수철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용수철이 이렇게 눌려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생길 테고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은 잡아 당기려고 하는 힘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용수철 자체가 이 레스트 덴서티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스트 덴서티가 1일 때는 이 녀석들이 이렇게 눌려 있어서 어때요? 파티클 간에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게 되고 레스트 덴서티가 2일 때는 어때요? 얘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어서 파티클끼리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액체는 서로 이제 잡아당겨서 응축을 해서 덩어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디폴트로 2를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빈틈을 메우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REST 덴서티의 개념이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리퀴드 레디어스 스케일이 있는데 지금 1이죠. 이건 뭐냐면 이 각 파티클 하나하나의 그 영향력의 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스케일이 1이기 때문에 어때요? 실제 이 파티클 사이즈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0.25 아까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지만 겹쳐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이 레디어스 스케일을 뭐 1.2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1.2의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럴 때 어때요? 영향력이 겹쳐있는 범위가 생성이 되니 이렇게 서로 달라붙게 되죠. 자, 뭐 한 1.5 해볼게요. 이럴 때 어때요? 1.5만큼 간격을 두고 벌어지지만 어때요? 지금 레스트 덴서티가 2이기 때문에 1.5 간격 벌어진 이후에는 어때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남아있으니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2까지 올려볼까요? 2라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퍼져 나가버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방향성이 1이라고 하면 어때요? 1.1만 하더라도 밀어내기만 하겠죠. 그죠? 다시 잡아당기는 힘은 없기 때문에 1.5를 하면 1.5만큼 서로 이렇게 밀어내게 되고요. 식으로.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파티클 사이즈 가지고 영향의 범위를 조정을 하셔서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 파티클 자체보다는 볼륨을 좀 크게 운영을 하고 싶거나 시뮬레이션 중간에 그럴 때는 이 웨이즈 스케일을 가지고 조정을 하셔도 돼요. 저는 파티클 사이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그 보이는 방향대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0. 조금 더 겹치게 해볼까요? 이 정도로 시고 레스트 덴서티를 서로 잡아당기게 2로 해주시고 그죠? 점점 이렇게 빈틈을 찾아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힘을 가지고 그 파티클끼리의 그 힘의 방향성, 포텐셜의 그 방향성 설정하시고 영향은 범위를 설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incompressibility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파티클끼리 이렇게 겹칠 때 그 비압축성이라고 하죠. 얘가 원래 갖고 있는 그 볼륨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에요. 값을 좀 올려볼게요. 뭐 한 5 정도. 근데 반응이 훨씬 더 격하게 일어나지죠. 뭐냐면 이 레스트 덴서티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얘를 1로 해볼게요. 그 밀어내는 힘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요 정도 밀어내는데 얘가 5로 커졌어요. 어때요? 뻥 더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레스트 덴서티가 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미는 비응축성인데 그 성질상 표현의 기능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레스트 덴서티 방향성에 대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이면은 더 세게 서로 잡아당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대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비압축성이라는 거 뭐냐면 달리 말하면 하드니스에 얼마나 딱딱한가, 얘가 스티프니스한가, 응축이 되었을 때 이 덩어리를 얼마나 유지해 주느냐에 대한 특징인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 터뷸런스 필드를 한번 달아볼게요. 터뷸런스 필드를 주고 터뷸런스가 얘를 이렇게 뒤틀리게 만들죠. 이런 식으로. 자, 레지스턴스 2에 자, incompressibility 1로 해 놓으시고요. 자, 어때요? 터뷸런스가 얘를 틀어뜨려 버리죠. 그 얘가 갖고 있던 기본 쉐입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레스트 덴서티 서로 끄집어 당기는 힘이 적기 때문에 어때요? 터뷸런스에 의해서 얘네들이 흐트러지는 거죠. 이걸 한 10으로 올려볼게요. 어때요?
응축력이 세서 덩어리가 쉐입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 녀석들이 모양이 이렇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세게 해볼까요? 한 20. 팍 찌그러지듯이 되고 그 터뷸런스에 의해서 쉐입이 흐트러지지 않죠. 이 녀석들이. 그래서 이 레스트 덴서티 방향성에 대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 방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뉴턴 필드, 얘를 잡아당기는 힘. 자, 티크에 가셔서 레스트 덴시티를 0으로 하고, 뉴턴 필드가 얘네를 잡아당기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인컴프레서빌리티를 올려볼게요. 자, 지금은 파티클끼리 밀어내는 힘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피면, 자, 레이디어스 스케일을 1.5 정도 올려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세니까 좀만 줄일게요. 오우. 이걸 제가 너무 높이 올렸네요. 자, 뉴턴 필드 잡아당기지면 어때요? 볼륨이 유지가 되죠? 지금 레스트댄스가 1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힘을 좀 더 세게. 이건 이제 리퀴드의 성질은 아니지만 이 파티클들이 겹치지 않고 어때요? 이 어떤 그 반경 설정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을 역으로 반대로 사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 리퀴드의 성질을 표현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이 레스트 덴시티를 2로 하셔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특히 기본 성질은 어때요? 이 레스트 덴서티와 인컴프레서빌리티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이건 영향력의 그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조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레스트 덴서티하고 인컴프레서빌리티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표현하셔야 올바른 방향성으로 그 리퀴드 액체에 대한 성질을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성질로 밑에 비스커스티하고 설피 텐션이 있는데, 여기 다시 터뷸런스를 줘볼게요. 자, 컴프레서빌리티를 1로 좀 낮춰보고요. 자,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데, 이 비스커스티는 점성이라고 생각하면 끈적끈적한 거 있죠? 이 파티클끼리 서로 이렇게 달라붙는, 스티키하게 달라붙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을 좀 올려볼게요. 올렸더니 어때요? 그래도 인접해 있는 애들끼리는 어때요? 그 좀 덩어리를 쥐게 되죠. 자, 응집력을 살짝 올리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올렸더니 필드가, 자, 필드를 15 정도 좀 올리고요. 터뷸런스를. 자, 터뷸런스가 세서 떨어내지만 어때요? 이 비스커시티가 주는 성질 때문에 파티클끼리 인접해 파티클이 좀 끈끈하게 안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죠. 얘를 1로 풀로 써볼게요. 이제 한번 떨어져 버린 녀석들이 다시 만날 기회가 없으면 소용이 없겠지만 어때요? 어쨌든 한번 붙어 있는 애들이 어떻게든지 연결이 되어 있으려고 이런 끈끈한 성질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스커시티고요. 죄송합니다. 자, 서피스 텐션은 뭐냐면 우리 표면 장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한 덩어리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이 표면 서피스 그 외곽 아웃라인 서피스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올려볼게요. 그렇죠? 보시면 얘가 0일 때는 그죠? 터뷸런스가 얘를 이렇게 흐트러 버리는데 설핏 텐션을 살짝 올렸더니 어때요?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 질려고 하죠. 이제 액체들이 갖고 있는 주요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지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 서피스 텐션을 사용하시면 그렇죠?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서 모여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표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기본 형태도 유지하고. 그래서 이 인컴프레서빌리티가 높아갈수록 이 비스커스티하고 설피 텐션의 기능도 같이 상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 다 끈적끈적한 거나 이 표면 장력은 파티클이 서로 얼마나 잘 끌어당기느냐에 대해서 나오는 힘들이기 때문에 이 인컴프레서빌리티하고의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기를 조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기능적으로 활용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안 되지만 이런 몇 가지 기능들을 이해를 잘 하시고 표현하시면 이 액체라는 것이 성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물처럼 완전히 흐물흐물한 녀석도 있고 젤리처럼 그 꿀이나 이런 녀석처럼 아주 끈적끈적하고 덩어리져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런 속성들을 이용해서 그 잘 표현해내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각의 성질별로 이 속성도 세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오케이, 오늘은 기본 속성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